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저도.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혹시 기다리시면은 얼마나 걸리세요? 한 40분? 12시 25분. 정상 운행되기까진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아주 좋은 장이었죠. 9시 반에 PPI 지수가 예보보다 높게 MOM이 발표되었음에도 발표 직후에는 상당히 급락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에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고 이어지는 4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인플레 지표 다시 둔화할 것으로 기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을 하더니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급등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PPI에 대한 해석은 3월 지표의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4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라고도 평가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해석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나우 나스닥은 어차피 우상향이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떨 때는 지표가 높게 나와서 급락했다. 어떨 때는 지표가 높게 나왔는데 뭐 기저효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올랐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은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위치상 보라색 하락의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현재 어느덧 나스닥은 최고점 저항선 빨간색 라인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나스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포지션이었다가 이제 나스닥을 산다? 이렇게 무려 한 달간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서야 나스닥을 산다? 절대로 좋은 스타일의 매매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돌파를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지난 과거를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내다가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오르고 약간 조정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오르고 약간의 조정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오르고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도대체 뭐 하다가 한 달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돌파하면은 사겠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매매입니까, 여러분? 공포에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공포에 사고 기다리고 또 조정이 와도 고통을 참아내고 홀딩하고 어제도 PPI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저는 홀딩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하면은 뭐 지지 받는 거 보고 또 산다? 그러다가 또 고점에 물리잖아요. 그 매매법은 단타의 매매법입니다. 나스닥 지수로 단타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단타를 해봤자 어차피 큰 돈을 못 벌어요. 맨날 불안에 떨어야 되고요. 롱숏을 하다가는 망한다고요, 여러분. 승률이 70% 이상이어도 결국에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수수료랑 세금이랑 양도세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홀딩하면 되는 것을, 공포에 사서 홀딩하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힘들게 미국 지수로 투자를 하십니까? 어쨌든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재 상황은 일단 강한 저항대, 빨간색 강한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죠.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 오르잖아요. 월가의 큰 손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빨간색 저항선을 오늘 CPI 지수가 또 시장에 유리하게 해석이 돼서 빨간색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막 따라잡으면서 사기는 좀 부담되고요. 그러나 CPI가 굉장히 또 시장이 나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하방 채널 이 라인, 하방 채널의 보라색 하방 채널의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까지 하락이 나오는지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켜주면은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다시 상방을 뚫으러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딱히 추매 없이 홀딩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나름대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다시 저항선에서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그림. 현재는 가장 탄탄하게 오르려면은 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약간의 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CPI가 나오는 9시 반 이전에 나스닥 선물의 흐름은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오늘 장의 시작입니다. 공포지수 54. 조금만 더 오르면 그리드의 상황으로 드디어 복귀해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양방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긍정 희망회로만 돌릴 순 없죠. 23년 8일 공포지수가 그리드,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제 나스닥의 모든 조정은 끝났다. 앞으로 무조건 상승,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드를 보여주자마자 미친 듯이 리얼 조정이 왔었죠. 현재 자리상으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이제 와서 나스닥에 올인을 때리진 말라는 것이죠. 롱의 보조지표. 현재 스토캐스틱 완벽한 과매수의 상황,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벌어지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3대 지수 모두 완벽하게 전고점 돌파를 아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무조건 당연히 저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조 지표상으로 상당히 좀 약간의 고점의 징후. 하지만 스토캐스틱 상으로 볼 때 스토캐스틱이 계속적으로 과매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스닥은 미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기다린다. 잔잔바리에 한 번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을 주고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단기적인 상승은 다 제끼고 더 시저가 바라는 것은 미친 듯한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태.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 CPI 인베스팅에서 0.3으로 예상하고 있고, 근원 CPI MOM 0.3, 헤드라인 MOM 0.4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노무라의 예상도 시장 예상치와 똑같이 예상하고 있고요. 노무라가 나름대로 좀 잘 맞추는데 이번에도 좀 잘 맞춰서 나스닥의 최고점 돌파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CPI가 좀 낮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관들의 전체적인 예상도 당연히 뭐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게 예상하는 기관은 없고요. 다만 어제 CPI의 전야제라고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PPI 지수가 과도하게 좀 높게 나온 게 조금 걸리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도망갈 순 없죠. 조정이 오면은 조정을 쳐먹겠습니다. 상승이 오면 상승도 쳐맞는 거고요. 저와 같이 조정을 쳐맞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닝 발표. 굳이 체크해야 될 기업이 없네요. 푸드크로션 0.71, 통상적으로 0.80 미치면은 강세장, 0.70 밑에 0.6대를 보여준다. 그럼 초강세장이죠. 미친 듯한 강세장.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좀 제발 좀 올라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덧 이제 초강세장이라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의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0.6대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이앤 홀드 스타일이 아닌 거 이제 아시죠? 너무 급등하면 약간의 매도 실행할 겁니다.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은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21선까지 올라줘도 상관없으니 맞고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제가 차트를 못 보니까 WTI 검정색 지지선이자 저항선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지지부진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좋습니다. 홀딩 TQQQ,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최고점이지만 TQQQ는 3배 레버리지라서 횡보하면 할수록 하락을 하면 할수록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고점에서 조금 차이가 약간 나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강한 모습. 홀딩입니다. 속술 홀딩, 속X 홀딩. 아주 차트가 좋잖아요. 차트가 좋아요. 속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당히 녹았지만 21선을 이제 살짝 위로 돌려주려는 모습 좋잖아요. 21선을 약간 아주 미세하게 위로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 공포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공포의 매수를 한 물량은 어느덧 상당한 수익권, 20% 이상의 수익권에 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3배 레버러지를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죠. 불즈 평민 정도로 이제 조금 격상을 시켜주려고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불즈 평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어제 약간의 반등을 해준 모습. 21선을 조금 개미 눈물만큼 위로 올렸다. 좋은 흐름이다. 계속적으로 홀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방의 채널,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이 상방의 채널 이렇게 내렸다 채널 맞고, 내렸다가 채널 맞고, 올라서 채널 맞고, 한 220불 긍정적으로 보이십니다. 220불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는 흐름이 무조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려는 조만간 터치는 하겠죠.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만간 터치를 할 건데 조금만 며칠만 더 늦게 터치를 해서 나스닥을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분할 매도 타이밍 한번 가져가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현재 키움전사의 일간순 매수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 프리장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으나 어제의 이 순매수 현황으로 봤을 때 역시나 숏이 1, 5일을 마크해줬다.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 키움전사 반대로 하면은 좀 꿀이거든요, 여러분. 꿀팁인데 단타를 칠 때 키움전사의 매수 동향을 보고 반대로 그냥 지수 레버리지일 경우에만 반대로 하시면 약간의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몰리는 곳에는 월가의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거든요. 가끔 이렇게 뭐 AMC처럼 개미가 몰리는 단일 종목은 오를 때도 있지만 전체 지수인 지수 레버리지는 상당히 키움전사가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거나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64고요. 코인의 차트 계속적으로 하락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물론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명확하게 이제 코닐의 대반전이다, 대반격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물론 저는 어제 좀 샀어요. 어제 보라색, 제가 그어드린 보라색 지지선까지 내려왔길래 이제는 정말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는 것인가, 제주도까지 밀려버리는 것인가, 착잡한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코닐을 어제 추매를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P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순간적인 급락대, 그때도 추매를 때렸어요. 저는 원래 또라이니까요. 어쨌든 어제는 살짝 추매를 한 가격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어제의 이 지지선에서의 반등이 코닐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사실 오늘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홀딩하는 거죠. 마라도 제가 살짝 상승의 지지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마라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거의 뭐 약간의 수익권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수익권이고요. 어쨌든 간에 21선을 살짝, 또 미세하게 살짝 위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좀 마라를 매수한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마라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믿는 종목이 아니라 두세 번의 단타를 단기적인 매매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라에 대한 매매를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지면서 내린다, 그러면은 뭐 손절 처리할 예정이고, 지켜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도면서 좀 우려스럽게 살짝 또 오르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의 일봉 보라색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벗어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답답하네요. 이렇게까지 답답할 필요가 있나? 이제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전적점까지도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이더리움도 일단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검정색 라인 지켜주면서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을 지금 터치하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올라줘서 이 하락의 채널을 좀 너프하게 그은 하락의 채널을 좀 돌파해주고 좀 옆으로 흘러도 상당히 좋을 텐데 말이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더 시저스 멤버십에 머선리루구님, 장교 멤버십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한정수님, 음료수 후원, 음료수를 제가 오늘 원샷을 때리고 CPI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매매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가 크시면 장교 멤버십, 시드가 크시고 모든 매매를 다 하고 싶다. 마라의 단타, 국장의 계잡주의 단타, 이런 것도 한번 자신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 시저스 UDT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으로 저의 매매 일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시고요.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방에 한 명 추가되어서 314명이 들어와 준 모습이죠. 한 1000명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GME, 게임스탑, 그리고 AMC,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계잡주들이 하루에 100%씩 오르더라고요. 저도 물론 AMC에 살짝 동참은 했었어요.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계잡주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고요. 그냥 재미로, 소액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없어져도 뭐 인생 날아가지 않는 그런 금액을 책정하셔서 그런 계급등주의 단타로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곧바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연히 더 큰 모험을 하게 된다. 마티, 슈발츠고요. 더 큰 모험을 하면 할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 그럼 전 오늘 CPI 기다려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